여러분, 오늘 참 놀랍고도 가슴 서늘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식탁 위에 빠짐없이 올리시는 녹색 채소, 바로 브로콜리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브로콜리를 몸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숟가락을 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정말 간곡하게 경고해드릴 3가지 음식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소중한 정수기인 콩팥을 실시간으로 녹여버리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소리 없이 장기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오늘 처음으로 밝혀드리는 콩팥 사구체를 살리는 새로운 건강 비밀 3가지를 오늘 아주 명백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8명 이상은 이미 콩팥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진실은 이들 중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자신의 콩팥이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겁게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향하게 되고 그날부터 평생 차가운 투석기에 의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콩팥은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단 한 번의 통증 신호조차 보내지 않는 지독하게 참아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다친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이전의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브로콜리는 분명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영양 식재료입니다. 몸속 염증을 잡고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보약이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명줄을 조이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미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이 매일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주방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반찬들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였음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인 매체나 단순한 광고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 3가지가 도대체 우리 몸의 혈관과 사구체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나이 들고 지친 콩팥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사구체를 보호하는 진짜 해독조합 3가지와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 건강 원칙까지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콩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담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50대 이상이시고 앞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오늘 들으시는 이 건강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스스로의 몸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생존 경고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한 번이 누군가가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미리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의료진을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현재의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기에 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보다 당장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기본은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콩팥이 나빠져 결국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음식 궁합을 알았더라면
내 몸을 이렇게 막 다루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뒤늦은 후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즐겁고 차분한 여생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며 허무하게 소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보다 소중한 생존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지켜드릴 유익한 지식을 전부 풀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무겁게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와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요리해 드시는 습관입니다. 실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명절 선물로 들어온 짭조름한 통조림 햄을 무척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햄의 나쁜 성분을 중화하려면 채소를 같이 먹어야 한다며 항상 브로콜리를 듬뿍 넣어 함께 볶아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고기나 짠 음식을 먹을 때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무조건 건강해질 것이라는 아주 흔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가족의 정성 어린 식단을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검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콩팥 건강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고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의 심각한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이라는 미네랄 성분에 있습니다. 의학계의 공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콩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유기인은 장에서 약 40%에서 60% 정도만 천천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를 가공할 때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내기 위해 넣는 화학 첨가물, 즉 무기인은 그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기인은 우리 장에서 아무런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려 90% 가까이 혈액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렇게 해일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무기인을 밖으로 빼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상태에서 브로콜리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브로콜리는 일정 양당 상당한 칼륨을 품고 있는 고농도 칼륨 채소 중 하나입니다. 혈액 속으로 침투한 가공육의 무기인이 혈중 칼슘과 끈적하게 옮겨붙어 날카로운 미세 결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브로콜리의 고농도 칼륨이 혈류 압력을 급격히 높이며 이 파괴적인 결정들을 콩팥 사구체 모세혈관 벽에 차곡차곡 박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주방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좁은 배수관에 누군가가 물기 하나 없이 끈적하고 무거운 시멘트 반죽을 매일매일 부어 넣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느리게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찌꺼기가 혈관 벽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콩팥 배수관은 완전히 막혀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콩팥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수백만 개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햄의 짠맛을 중화하겠다며 브로콜리를 같이 볶아 먹는 그 흔한 식습관은 사실 매일 밤 여러분의 콩팥 혈관에 찌꺼기를 부어 생명줄을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의학적 진실은 한 번 돌처럼 딱딱하게 석회화된 혈관은 어떤 비싼 약물이나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때로는 나쁜 질병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노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짭짤한 통조림 고기를 상에 올리시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 브로콜리를 섞어 드시지만 그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 밤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가공육과 브로콜리를 당장 분리하십시오. 가공육을 멀리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공육의 위험성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잔인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고 드시는 사골국이나 곰탕입니다. 지방의 한 마을에 사시던 70대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기력이 부쩍 떨어진 아내를 위해 남편분께서는 시장에서 질 좋은 한우 사고를 사다가 정성껏 며칠 밤낮을 불합해서 푹 고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매일같이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분은 그 뽀얀 국물이 아내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브로콜리가 몸속 독소를 씻어내줄 최고의 명약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부터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신발조차 신지 못하게 되었고 누워있어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신호는 소변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어르신은 이미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린 급성 손상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은 병실 밖에서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벽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내를 아꼈던 그 지극한 정성이 도리어 아내의 콩팥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골국이 왜 그토록 빠르게 숨통을 조여왔는지 그 잔인한 의학적 이유를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장시간 고안된 사골국은 영양분이 가득한 보약이 아니라 사실상 인성분이 치명적으로 농축된 고농축 액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콩팥은 젊은 시절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하며 걸러내는 망이 낡고 헐거워진 상태에서 사골국이라는 인성분과 브로콜리라는 칼륨 성분이 동시에 몸속으로 들이닥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소리 없는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사골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양의 인은 혈액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떠돌다가 우리 몸의 소중한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칼륨 성분이 혈류 압력을 급격히 높이면 혈중인과 칼슘이 만나 날카롭고 딱딱한 미세 결정들을 형성합니다. 이 미세한 찌꺼기 조각들이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지나가다가 가느다란 세뇨관들을 촘촘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안에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여과 통로들이 수백만 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들이 인과 칼륨이 만들어낸 미세 결정들로 꽉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콩팥은 더 이상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몸속의 물과 독소를 밖으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어르신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통로들이 물리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뼈에서 칼슘을 계속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사골국이 도리어 여러분의 뼈를 구멍 뚫린 수수께끼처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온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어르신들은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가렵거나 뼈가 마디마디 쑤시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 위험한 사골국을 계속 끓여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지 않도록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자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한 번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사골국을 끊으라는 말에 배신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평생을 보약으로 알고 자식들에게도 먹여왔던 음식이 어떻게 내 몸을 파괴할 수 있느냐며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사골국을 과도하게 드시다가 콩팥이 망가져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학적인 사실 앞에서 들려드려야 할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냉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60% 이상 힘을 잃었다면 진한 진국 국물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폐물 덩어리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건강해지겠다며 사골국에 브로콜리 반찬을 곁들여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생존 지식을 꼭 주변에 전하셔서 평생 고통받는 비극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한번 막히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첫 번째 새로운 건강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차와 브로콜리의 위험한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기를 빼고 콩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옥수수 수염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거기에 건강에 좋다는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는데 이것이 콩팥 여과망에 엄청난 무리를 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성분과 함께 상당한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콩팥 세뇨관이 강제로 수분을 쥐어 짜내게 되는데 이때 브로콜리의 칼륨까지 더해지면 세뇨관 세포가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으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부기를 빼려다 오히려 콩팥의 여과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을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공육이나 사골국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라서 더 위험한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분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실 아침 식단인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6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내일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체중 조절과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2개와 데친 브로콜리 1접시를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도착 당시 심장 모니터에는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치명적인 부정맥 신호가 가득했고 조금만 늦었다면 수면 중 심정지로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켜본 경험으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인공호흡기에 목숨을 의지하는 비참한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의 두 발로 건강하게 땅을 딛고 서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무서운 생존의 진실에 단 1초도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고구마와 브로콜리는 각각 최고의 건강식품이자 보약으로 불리지만 이 둘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 배설 능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혈액 속에 엄청난 양의 칼륨을 쏟아붓는 최악의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어르신의 심장을 순식간에 멈추게 할 뻔했던 그 공포의 정체는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 1리터당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심장은 심각한 정기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한 개에는 대략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고 브로콜리 100g에도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드셨던 이 두 가지 음식을 아침 식사로 한꺼번에 드시면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는 단숨에 700에서 800mg이 넘는 거대한 칼륨 파도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이 넘쳐나는 칼륨을 즉시 소변으로 걸러내어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 칼륨을 밖으로 배설하는 능력은 이미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노년의 콩팥에 고구마와 브로콜리라는 거대한 칼륨 폭탄을 한 끼에 몰아서 들이붓는 것은 마치 낡아서 꽉 막힌 하수구에 대형 소방호스로 강력한 물줄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소처럼 쌓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생명의 엔진인 심장 근육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일정한 리듬으로 박동합니다. 그런데 혈중 칼륨 농도가
생존 한계치를 넘어 급격히 치솟으면 이 정교한 전기신호 체계에 치명적인 합선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수축하기 위해 전기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혈액 속에 너무 많은 칼륨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장이 그대로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압이 너무 높은 과전류가 흐를 때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타버리고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응급 현장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바로 수면 중에 소리 없이 찾아온 심정지 환자를 마주할 때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건강식을 챙겨 드시고 기분 좋게 주무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냐며 오열하십니다. 하지만 그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조합이 사실은 새벽에 심장을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관 관련 약을 오래 복용 중인 분들은 이 경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 일부는 체내의 칼륨 배설을 억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약 자체가 이미 칼륨을 몸속에 가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몸에 좋다는 이유로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듬뿍 드시는 것은 스스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치명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힘을 잃고 심장은 단 한 번의 농도 조절 실수로 영원히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식재료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 될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계시는 이 정확하고 냉정한 의학적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들을 들으시며 브로콜리가 마치 우리 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음식처럼 느껴져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로콜리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뛰어난 영양식품이며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인류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브로콜리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짝과 함께 먹었던 우리의 무지함에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이기에 지금까지 드린 경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차갑고도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아프게 하는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해독을 돕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기적의 궁합들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브로콜리가 가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 풍부한 칼륨 성분을 어떻게 하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우리 장 속에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이나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사과의 팩틴 성분이 브로콜리 속 칼륨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하여 혈액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아 대변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혼자 감당해야 할 과도한 업무량을 사과가 절반 이상 나누어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 의과대학의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팩틴은 혈중 미네랄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여 사구체에 가해지는 삼투압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은 콩팥 내부에 쌓인 결석의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사구체 여과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사과는 브로콜리의 칼륨 부담을 안전하게 해체해주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궁합은 양파입니다. 앞에서 가공육의 무기인이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 딱딱해진 혈관벽을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세척제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콩팥 모세혈관 벽에 달라붙은 미세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의 생성을 막아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국내 최고권위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자료를 보면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혈류의 저항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면 양파의 성분이 그 해독 과정을 가속화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구체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찌꺼기로 굳어가던 여러분의 콩팥 혈관에 양파는 부드러운 봄바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새롭게 공개하는 두 번째 새로운 건강 지식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유와 마늘을 활용한 교소 해독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친 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몇 방울과 살짝 다진 생마늘을 곁들여 드시는 방법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콩팥 사구체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려주고 올리브유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인 오메가9 지방산은 브로콜리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우면서 콩팥 세뇨관 세포의 사멸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양파와 사과에 더해 마늘과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는 이 소박한 방법이 콩팥 혈관을 2중 3중으로 보호하는 완벽한 방어선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궁합은 바로 천연식초나 흑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고추장은 단순히 매콤달콤한 소스가 아니라 콩팥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소리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초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 내 수분을 급격히 끌어들여 혈압을 높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여 결국 상처를 내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때 소금이나 초고추장 대신 천연식초나 흑초를 사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우리 뇌의 미각 중추를 자극하여 소금이 없어도 충분히 맛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짠맛 대체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콩팥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낡고 지친 노년의 콩팥은 이 산성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금방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식초는 체내에 들어오면 알칼리 성향으로 작용하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과부하가 걸려 뜨거워진 정수기 기계에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고급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흑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구연산은 체내 유산 분해를 돕고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콩팥에 쌓인 요산과 각종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신장 질환분들을 돌보며 느낀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분이 건강해지려고 그 귀한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방법이 틀려 스스로 콩팥을 망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과, 양파, 그리고 천연식초와 올리브유 마늘 조합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생기를 찾고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콩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주고 올바른 짝을 찾아주는 만큼 콩팥은 깨끗한 피와 활기찬 건강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상식은 모두 씻어버리시고 오늘부터는 이 의학적인 기적의 조합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콩팥 필터가 맑아지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노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할지 그 기적의 궁합을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와 궁합을 찾았더라도 조리 과정과 섭취 방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구체적인 조리 원칙과 오늘 새롭게 더해지는 세 번째 핵심 건강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며 정립한 콩팥 보호의 교과서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핵심 생존 수칙을 수립해드립니다. 이 수칙들은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라 노화된 콩팥 사구체의 과부하를 막고
혈액 속의 독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학적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기름의 고온으로 오랫동안 볶지 말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영양소 파괴를 걱정해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브로콜리의 단단한 식물 세포벽 안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갇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3분 정도 충분히 가열하면 이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의 30%에서 40% 이상이 물속으로 녹아나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영양소인 설포라판은 지키면서 위험한 칼륨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의학적인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께서 그 물에 영양가가 녹아있을까 아까워하며 찌개의 국물이나 육수로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영양 국물이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과 각종 불순물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수액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깝다는 이유로 건강을 해치곤 합니다.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칙은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 즉 50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 양파와 함께 먹어 해독을 돕는다 해도 절대적인 섭취량이 많아지면 결국 콩팥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콩팥 건강에서 가장 무거운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수칙은 혈압약이나 혈관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는 브로콜리 섭취를 피하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약 자체가 이미 칼륨을 몸속에 가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브로콜리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주는 치명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초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고나트륨 소스를 완전히 버리고 올리브오일이나 레몬즙, 천연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콩팥 미세혈관을 터뜨리고 상처내는 가장 잔인한 요인입니다. 짠맛 소스 대신 양질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콩팥의 염증 수치는 낮아지고 영양소 흡수율은 높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는 세 번째 새로운 건강 지식, 바로 체온 맞춤형 미지근한 물 복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신 후 많은 분들이 입안을 헹구기 위해 찬물을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복부 장기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콩팥 세뇨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 순식간에 허혈 상태에 빠져 세포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나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셔주어야 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이 콩팥 사구체의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칼륨 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뇨관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브로콜리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생명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가공육과 사골국, 그리고 고구마와 같이 드시는 그 치명적인 실수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사과와 양파, 천연식초, 그리고 올리브유 마늘 소스와 미지근한 물을 통해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치고 그 물을 과감히 버리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사구체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결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자신이 소리 없이 힘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인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려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 이 고마운 장기에 부담을 쏟아붓는 일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미안함에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다가올 수많은 날을 차가운 병실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곁에서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쁜 질병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우리의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세상을 누비며 노년의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지켜본 저의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조리법을 정확히 알아야 부모님의 콩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소중한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한 번이 그분들의 소중한 콩팥이 막히는 것을 막고 평생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과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탁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이 생명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해드릴 소중한 생존 지식들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